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싼 집들을 두 개나 동시에 사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시도한 방법이 바로 채널 고정. 오늘은 2022년에 이뤄낸 건물 3, 4번 동시 구매를 가능하게 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021년에 두 번째 빌딩 공사를 마치고 월세까지 완료시킨 후 6개월쯤 부동산을 안 하니까 뭔가 심심하고 근질근질돼서 주말에 이런 어마무시한 매물들까지 보러 다니던 참이었다. 이 정도면 부동산 중독인 것 같을 정도로. 그 무렵 나의 친구이자 시누이인 나씨 부부가 우리의 부동산들과 비슷한 동네에 비슷한 매물을 찾던 중 아주 좋은 매물을 발견했는데 지은 지 15년밖에 되지 않아 거의 새 건물인 3bedroom, 2bathroom의 아파트 3개짜리 빌딩이었다. 가격은 120만 불. 우리가 부동산을 시작했던 2018년과는 다르게 2021년 하반기가 되니 가격이 엄청 올라 허드슨 카운티의 거의 모든 멀티패밀리 매물이 100만 불 이상이었다. 특히 다세대 주택은 딜 특성상 싱글홈보다 셀러와 조율할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던 사이 시누이 부부가 더 대박인 위치의 매물을 더 싼 가격에 발견해버려서 갈아타버리는 바람에 이 건물은 계약 중에 낙동강 오리알이 된 상황. 그러자 셀러는 그 건물에 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팔려고 시도했다. 그 세입자는 첫 번째 투자이므로 당연히 정부 대출인 FHA 3.5% 다운페이로 120만 불짜리 빌딩을 구매하려 했으나 self-sufficiency 룰을 통과하지 못해서 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쉽게 말해 건물이 3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총 예상 월세 수입이 매달 모기지의 20% 이상 넘어야 대출 승인이 난다는 룰인데 이 경우에는 건물값이 워낙 비싼 120만 불이다 보니 모기지가 워낙 커서 월세 수입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없다고 판단돼 아예 융자를 내주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제 갈 곳 없는 이 딜이 우리에게 올 운명임을 직감했다. 1, 2번 건물에서와 같은 로우 다운페이먼트는 이번엔 너무나 비싼 건물 가격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20% 다운페이 컨벤셔널 론에 5% 변동금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심지어 통상적으로 셀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브로커 비용을 우리에게 반띵해서 내지 않으면 안 판다고 하는 바람에 총 28만 불 정도가 필요해져서 상당히 많이 부담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와중 매물 하나가 갑자기 마켓에 등장했다. 110만 불짜리에 마찬가지로 3세대 주택으로서 위치가 매우 좋고 집 상태도 나빠 보이지 않아 우리는 이것 또한 무조건 사야 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비싼 집들을 두 개나 동시에 사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시도한 방법이 바로 파트너십이었다. 현재는 우리의 세 번째 건물이 된 이 빌딩은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칠 게 많이 없는 쉬운 편의 딜이라 판단해 이 딜을 파트너와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돌리던 중 이미 건물 2개를 갖고 있던 우리를 믿은 준의 친구 닉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다. 모든 걸 반반씩 하기로 한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다운페이도 반, 수입도 반이었다. 건물에 들어가 사는 것과 사후 관리는 전부 닉이 맡기로 하고 이 어려운 계약 진행은 전부 우리가 맡기로 했다. 우리는 건물 관리인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에다가 스트레스 없이 자산을 쌓아서 좋고 닉은 혼자서는 구매하기 힘든 3세대 투자용 건물을 인생 처음으로 산 데다 본인이 뉴욕 근처에 살 아파트까지 덤으로 생긴 셈이니 서로 윈윈인 딜이었다. 3, 4번 빌딩 또한 실거주가 동반되어야 했기 때문에 이 파트너십이 아주 중요했다. 그 빌딩들에 이미 싼 월세를 내고 사는 세입자들 대신 새로운 세입자들을 들여 월세를 높게 받으려면 집주인이 반드시 그 빌딩에 거주해야만 한다는 타운의 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닉의 3번 빌딩 거주가 반드시 필요했고 우리 부부 또한 4번 빌딩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3번 건물은 세입자들이 집을 보여주기를 거절한 나머지 우리는 시누이 부부가 2021년 당시 계약 중에 찍었던 동영상으로만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는 결국 계약 전까지 내부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약간의 불안감은 있었지만 외관과 동네를 살펴보러 자주 보러 다니면서 주변 월세 시세와 매물 현황 등도 꼼꼼히 알아보며 이 딜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결국 우리는 단 한 번도 내부를 구경하지 못한 채 같은 날 두 빌딩을 클로징하게 되었다. 다행히 계약 전 3번 건물 셀러가 한 층을 비워주는 데 동의해서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각각 닉은 3번 빌딩, 우리는 4번 빌딩에 바로 입주할 수 있었다. 각 층에서 2,200불을 내고 있던 3번 빌딩 세입자들이 다행히도 아무런 잡음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주게 되었다. 아주 간단한 인테리어 리터치만 필요했던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3번 빌딩은 한 달의 공사를 거치고는 바로 월세 3,200불에 모든 유닛이 렌트가 되었다. 이 건물의 모기지는 7,200불이고 월세 수입이 총 9,600불이라 매달 2,400불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어서 1,200불이 우리의 몫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건물들처럼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금방 고쳐서 바로 렌트를 한 데다 닉이 관리해주는 건물이라 스트레스 없이 자산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아주 마음에 든다. 파트너십이 처음엔 살짝 두려웠지만 마음 맞고 목적이 분명한 누군가와 손을 잡는다면 엄청난 윈윈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 배웠다.